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지 담아 설 연휴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아무래도 친지들끼리 차례상에 모여 앉으면 정치 이야기도 하실 텐데, 특히 이 나경원 전 의원과 또 국민의힘 당권 문제, 당대표 경선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심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해임을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다, 본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정면 반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논란이 일어났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깊은 유감을 표시를 하고, 대신 이 당대표 경선 출마 문제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밝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 연휴 동안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윤심이 실렸을까? 자, 그리고 과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다음 총선, 내년 총선을 김기현 체제로 이끌까? 뭐 여러 가지 이 파생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2개를 한번 집중적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의 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윤심의 위력. 왜 위력이라고까지 말씀드리냐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김기현 의원은 4등 내지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심이 실리고, 또 친윤 진영에서, 국민의힘 친윤 진영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니 지지율이 단숨에 압도적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윤심의 위력,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당심이 왜 이렇게 김기현에게 쏠릴까,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1등을 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하자마자 해임을 하는 그 전후로 해서 단번에 지지율이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에게도 뒤진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럴까? 그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대현,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자, 이것이 윤심이 실렸기 때문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을 사실상 내치고 김기현을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김기현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까? 이 경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는 깜짝 등판하는 인물이 있을까?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권영세든. 자, 그 사안들을 핵심만 모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TV조선에서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K스탯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 19일, 20일이니까 가장 최근에 한 조사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일단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중요하죠. 당원 100% 투표니까. 1위가 역시 이번에도 김기현이 됐습니다. 25.8%. 2위가 나경원이 아니고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18.2, 나경원이 그 다음에 17.1.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 3강 구도는 확실해졌죠. 그리고 또 어떤 조사 보면은 김기현이 30%를 넘어가면서 1강 2중,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김기현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TV조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나경원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자, 여기서 출마가 적절하다가 38% 나왔는데, 출마가 부적절하다, 출마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에 대해서, 이게 50.7% 나왔습니다. 거의 과반이 넘었었죠. 그러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더 많은 수가. 자, 역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 조사도 했습니다. 자기 당대표 적합도는 그런데 그럼 부적합도, 자기 당대표로서 누가 되면 안 되느냐, 이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1위 유승민, 역시 유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부적합도에서 48.2% 1위. 그 다음에 2위가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는 격차가 많지만 12.8%. 어쨌든 2위입니다. 12.8. 그 다음에 안철수 6.3. 4위 김기현 4.7. 김기현에 대한 부적합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적합도가 높고.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당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이준석의 내부 총질, 트라우마, 거기다 더해서 좀 더 멀리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준석 내부 총질 트라우마야 여러 차례 다 말씀을 드렸고, 이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는커녕 계속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치하기 전에 친윤 그룹, 전윤 그룹과 계속 이 내부 분란을 일으켰고, 본인의 그 성매매 의혹 문제로, 성접대 의혹 문제로 징계를 받는 시점에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양두구육 이야기도 하고 그때 엄청났죠. 자, 그런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할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만한,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는 당대표를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는 겁니다. 물론 투표를 하는 것은 책임당원이고, 지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그렇지만, 표심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비슷한 흐름이 있겠죠. 거기서 이준석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나경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나경원보다는 김기현을 선택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멀리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그때 원조 친박이라고 하던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을 섰죠. 탄핵을 앞장을 서고, 지금도 민주당에서 거의 대선 불복을 하는 그런 또 세력이 있습니다. 그 불복하는 것처럼 하는 세력. 그쪽에서 대통령 탄핵,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탄핵까지 연결 직접 짓지는 않지만은 그런 과거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은 윤석열 정권 초기니까 보호하는데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또는 유승민, 김무성 이러지 않을 사람들, 이 세 사람의 김무성 전 의원은 좀 제외하고 이준석, 유승민의 특징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조사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서 조사하면은 여전히 자기 당대표 적합도 1위는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이 계속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데일리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유승민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적합도, 당대표 적합도라고 1위로 꼽은 민주당 지지층이 무려 29.9%, 나경원도 29.0%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원을 받죠.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당대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당심이기 때문에 이런 김기현에게 1위가 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권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3대 개혁을 이야기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민노총과 이 전쟁을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한미 동맹 관계 이런 것을 복원을 하면서 모처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여당의 친정 체제가 구축이 돼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있는 친정 체제가 구축이 돼야지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김기현
어떤 자기 정치를 하기보다는 관리형,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관리형 여당 대표를 할 수 있는 김기현에게 당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기현을 선택한 이유, 관리형이기 때문이죠.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 이준석, 유승민, 또 나경원도 자기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서울시장에 2번이나 출마를 했고, 뭐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전에 계속 1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대권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나경원은 아니다. 나중에 뭐 후계자 경쟁 구도를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무조건 어떤 다른 정치적인 큰 꿈이 없는 관리형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기현을 선택을 했고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까지 불출마까지 시켜가면서 장제원을 내세워서 김장연대 해서 김기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포지션을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대통령 꿈이 없어. 나는 자기 대선에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선택됐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 자,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배척을 했을까? 일단은 크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장도 2번이나 출마를 했고 대권 조작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것 외에도 최근에 상당히 튀는 언행을 했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이 생겼을 겁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차치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훼손을 했고 대통령과 마치 정치 게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본인이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장관급 부위원장을 맡았고 또 기후환경대사를 맡았는데 3개월 만에 당 대표에 나가려고 그것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반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정식으로 사직서까지 써버렸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예 사직서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해임을 시켜버렸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자리를 놓고 마치 정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윤심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고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돼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사실 누가 당대표가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데 과연 50% 이상 득표를 해서 1등을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지 않고 바로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가 같이 출마를 해서 3파전이 되면은 결선 투표에 가면은 2등이 안철수가 되든 나경원이 되든 더 승산이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의 표가 결집이 되기 때문이죠. 같이 뭉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벌써 수도권 연대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45일가량 남았는데 당대표 경선이 3월 8일 되니까 그때까지 어떤 변수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윤 씨의 위력을 받고 있는 김기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특히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양파전으로 가면은 안철수와 김기현 양파전으로 가면은 거의 뭐 김기현의 승리는 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죠. 현재로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김기현 체제가 상당히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집권 여당이 이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잡음이 거의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경쟁력이 없고 뭐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일체가 될 텐데 지금 보면 뭐 지도부가 김기현 되면은 또 최고위원들도 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해서 일제히 친윤 쪽이 포진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초선 의원들이 얼마 전에 나경원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렸습니다.
재선 의원들도 나경원을 비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과 대통령실이 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런데 다만 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벌써 총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총선이 다가오면은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김기현 체제의 한계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김기현이 3월 달에 당선돼서 한 9개월 정도 가다가 연말에 총선 전국이 시작이 되면은 김기현 체제의 한계가 노출될 수가 있죠. 또 지금은 정치 외적인 변수도 그러니까 그 여권의 외적인 변수도 많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전국에 빅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돼서 뭐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은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로 계속 총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한계는 왜 생기느냐 하면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관리형 당대표를 해놨기 때문에 당 안의 문제는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지만은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면 한계가 있겠죠. 김기현 의원도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관리형으로는 적합하지만은 이 어떤 정치적 카리스마나 대중성 이것을 볼 때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문제가 없어도 일단 공천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우려가 되죠. 뭐냐면은 지금 경선 국면에서 김찍장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기현을 찍으면 장제원이 사무총장 된다. 총선에서 사무총장은 공천의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실세 사무총장이 되면은 지금 장제원 사무총장 안 시킨다고 하지만 사무총장이 되든 안 되든 이 윤심, 공천 과정에서 윤심을 놓고 김기현과 김기현을 도와서 당권을 만들어준 장제원 세력, 친윤 세력이 충돌을 할 수가 있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총선에서 다 그래왔죠. 그래서 9개월 정도 흘렀을 무렵에 연말에 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 이런 문제까지 지금 벌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총선에서 이기는 필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수도권 연대론 이런 것이 막 나왔죠. 지금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인데 울산에서 사선을 하고 또 이 울산시장까지 했던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또 친윤의 핵심이라는 장제원, 윤한홍 이런 사람들도 수도권과는 거리가 먼 부산 쪽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상당히 취약성이 생기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하면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253개니까 전체 선거구가 253개 중에서 121개면은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죠.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불과 17명입니다. 121석 중에서 17석만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민주당 1석이죠. 자, 이것을 뒤집어야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도부가 수도권에 취약하다. 그럼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또 다른 정치적인 변수와 맞물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정치인 이미지가 있는 김기현이 돌파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 친윤이 또 PK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에 취약하다. 그러면은 연말에 당이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김기현 체제로 성산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성산이 낮다고 판단되면은 윤심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총선에 이기는 카드로 일단은 김기현, 그러니까 안정적인 체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수도권에 취약한 것이 현실화되면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과반수를 못 얻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면 수도권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 필승위에서 여당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말쯤에 다시, 그러니까 3월 8일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끝까지 총선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 지도부가 해산을 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든가, 아니면은 선대위를 조기에 띄워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워서 거기서 지도부 역할을 대체시키는, 과거에도 그런 상황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깜짝 등판할 수 있다. 그 전에 개각이 되든지, 그때쯤 개각이 돼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전에 당대표 차출론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역할론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여당에 유리한, 특히 수도권, 한동훈은 지금 서울 출신이죠. 그리고 이 도시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 과정에서 깜짝 등판할 수 있다. 자, 이 시나리오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 윤심, 그러면 1호 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뿐이 아니고 원희룡, 건영세, 이 두 사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영세 통일부 장관도 서울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김기현 지금 의원이 이번에 가장 유력한 자기 당대표 후보이긴 하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총선까지 이 과도기적인 관리형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김기현 체제의 암난, 한동훈의 등판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